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390페이지. 아까 가산세 여러분 가산금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고 그죠?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40%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숫자 같은 건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앞으로 반복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초이론에서는 용어를 익히고 가산세가 뭐고 가산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익히고 구분하면 돼요. 부정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런 법령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부정한 방법이 뭔지 쭉 열거돼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웃자다 보니까 그냥 신고기한을 지났다 그럼 몇 프로? 20%. 자, 신고하기는 신고했는데 세금계산 잘못하거나 뭐 해가지고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가산세 10%. 하루만 지나도 딱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달 납부한 금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0.03%. 1만 분의 3. 0.0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다? 가산금인데 자,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그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사례 연습을 해야지 이해가 돼요. 일단 하여튼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또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활불떡 뛰어가더라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서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1.2% 1,000분의 12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적용되고 그죠?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과상금을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 아직까지만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일 때, 국세 딱 100만 원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금액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면세점에 적용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한 고개를 들고 가격이 얼마요? 얼마?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요? 이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예요. 자, 증세비 절감을 위해서 고유소 장당 세액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고유소 장당 세액. 자, 지방소득세 같으면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예. 자, 재산세, 고유소 장당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한다고 했는데 납세의무 성립시기 거기 양가로 2번을 봅니다. 교재 390페이지 양가로 2번. 자,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납세의무 성립시기요. 먼저요. 동그라미 1번 소득세, 법인세 나와 있죠? 밑줄입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세금들이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해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단위로.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소득세 같은 세금들. 자, 그래서 소득세로 예를 들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요, 여러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지난주에 빼빼로 데이였죠? 처음 열어서 그런지 빼빼로 한 사람도 없었다가 한 분이 주시긴 주셨죠? 갈 때? 한 분이 빼빼로를 그래도 주셔가지고 여기 오전에는 아무도 없었구나. 오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후에 제가 인천 갔더니 여기서 강의 끝났죠? 인천 갔더니 오후에 저 빼빼로도 아무도 안 주고 말이야. 수업 끝나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한 분이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드리려고 한 거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밭에서 파는 빼빼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빼빼로 하나 받고 갔네요 집에. 자, 보세요. 빼빼로 데이 있잖아요. 11월 11일 날은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어느 때 해야지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냐면요. 12월 31일 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지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때 이제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같은 이런 세금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소득세 이런 애들, 법인세 이런 애들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소득세. 자,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 땡땡, 양도하는 때. 아니고 언제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 39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요. 예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줄 긋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 아까 설명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자,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 이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자, 밑줄이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차차 배워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요. 자,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밑줄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죠, 여러분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등록면허세요. 나중에 얘는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등록면허세 밑줄이고 자,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밑줄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등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 아닙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 쉽네. 자, 그 다음에 주민세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애들 지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그 동그라미 7번 그 아래에 그쪽에다가 뭘 여러분들이 써놓으셔야 되냐면 중요한 게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걸 좀 끼워 넣습니다. 재산세 아까 재산세
거기 동그라미 7번까지 있나요? 그럼 8번 해놓고 재산세 땡땡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 맨 언제요? 6월 1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요.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네. 자, 특정 부동산분.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따라다니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다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잖아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 똑같습니다. 하여튼 8번, 9번을 거기다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절 봅니다.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어느 때에 납세무 성립합니까? 수상적으로?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자, 양도소득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양도하는 때? 아니라니까.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여러분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일부잖아요.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2월 달에도 팔아요. 그럼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양도세 포함해서 소득세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외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하여튼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예외가 있지만 일단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5개 주요 세목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를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아, 이건 상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다음에 이제 391페이지 납세무 확정입니다. 아까 살짝 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은 줄 긋지 말고요. 납세무 확정이란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금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뭐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납세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신고납부제도요. 납세제도. 신고납세란 제도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품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자, 다만 납세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예외적으로 과품과 세액을 뭐한다?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애들이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이 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양가로 2번 정부부가세 제도요, 또는 보통징수. 정부부가세란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가처분 뭐예요?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쭉 밑줄이고. 하여튼 뭐, 자, 중요한 게 빠졌네요.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이요. 종합부동산세 원칙.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증여세도 그렇고요. 국세에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좀 빠져 있는데 제 핵심 요약 정리를 보시면 다 그런 것들 제가 말한 세목들이 다 이해가 쫙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무 소멸이라 하면 납세무자가 사법상의 채무가 변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처럼 납부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소멸 사유요. 자,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여기 제목만 알면 돼요. 자, 이번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납세무
소멸하는 요 소멸 사유인 거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봤냐고요? 예.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박스에다가 몇 개 집어넣고 납수면 소멸 사유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고요. 소멸 사유 요거 말뜻만 알면 돼요. 또 나오진 않겠죠. 똑같이는. 그러니까 말뜻만 알면 됩니다.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충당이요. 이것도 말뜻만 알면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충당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그 댁의 세금을 다 내드리고 있는데요. 효자들이죠. 그렇잖아요. 효자들이죠. 제가 원래는 원래는 다른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 동네에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지 못하고 일부러 부모님 근처로 와가지고 또 그 부모님 근처에 계속 저 이사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하셔가지고 옆에 아무래도 있어야 돼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틈틈이 지나가다가라도 이렇게 들러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효자들이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좀 봐드리고 있는데 세금을 고지서 날라오면 다 제가 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돈은 받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모시고 갔다 오면 제 차 어딘가에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하라고 봉투 이렇게 주시고 그래요. 어디 가시면은 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어디 갔어요, 놀러 갔어요. 제가 아침 샀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는 저희 아버지가 사시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연로하신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시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으신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름값을 주시거나 이렇게 서로 용돈 드리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잠깐 필요해서 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주고 받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자, 부모님 인터넷으로 제가 대행만 해주고요. 돈은 다 받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날라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있죠? 환급받을 게 있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잘못 냈거나 더 냈거나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이 있었는데 그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환급 절차에 의해서 돌려받을 걸 돌려받고 또 납부하고 이번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해요. 그럼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납부할 의무는 상계 처리되는 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 준 거죠. 그럼 세금에 충당되어진 만큼은 납세는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30원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이게 제목만 알면 돼요. 충당은 납세무보다 소멸 사유입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소멸 사유 세 번째 부가의 취소요.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배워요. 취소 그러면 법률행위, 저를 보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럼 처음 법률행위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잖아요. 취소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취소 그러면 뭐다? 소급표가 있다. 이게 내가 이제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취소 그러면 소급표. 적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처럼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 그러니까 부과 취소하면 납세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가 취소는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에 만료예요. 여러분 제척 기간이 뭔지는 나중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만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런 거 없어 보세요. 그러면 40년 전, 30년 전에 국가나 자체가요. 내가 이제 국가나 자체에 세금 낼 게 있었는데 그거 안 냈다고요. 아니면 덜 냈다고요. 가산세 폭탄 안겨가지고 지금 세금 내라고 그래요. 40년 전, 30년 전.
생각도 안 나는데 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한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치는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자,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같으면 지방세 같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즉 사기쳤다. 그러면 몇 년이요? 10년에 이제 나중에 기본소득 하면 자세히 나와요. 10년의 제척기한이 적용돼요.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10년의 제척기한이 적용되는데 자, 어떤 수강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한 4,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어야 돼? 10년 동안 발벗고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워요. 10년, 7년, 5년, 뭐 15년, 1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말 뜻만 알고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만료는 납세무 소멸 사유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자,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또 소멸시효가 뭔지 배워요. 절 보세요. 소멸시효 그러면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 세법으로 들어오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모른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모른 게 아니라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 완성도 납세무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 사유 보세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자, 조세 징수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입니다. 거기 이제 아닌 거, 소멸사유 아닌 거요. 그 아래다가 소멸사유 아닌 거. 자, 요걸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소멸사유 아닌 거 무슨 얘기냐면, 자, 소멸사유 아닌 거. 예. 이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 자, 이쪽에다 아래다 적어드릴까요? 납세무 요 소멸사유가 아닌 거, 소멸사유 아닌 거. 자, 한번 보세요. 소멸사유 아닌 거. 먼저요, 부과철회요. 부과철회. 부과권의 철회, 부과철회. 요거 뭐냐면 부과철회는 이런 거예요. 자, 말뜻만 알면 돼요. 자세한 건 몰라주셔야 돼요.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납세무자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뭐 특정이 안 돼 있거나 뭐 그런 사유로 도달이 안 돼요. 고지서가 주소가 불명하거나 뭐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일단 고지서 보냈던 거예요. 철회 걷어들여 가지고요. 주소 확인하거나 납세무자를 다시 특정해 가지고 고지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과 철회는 나중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는 거니까 소멸 사유에 아니에요. 소멸 사유 아닙니다. 고지서 다시 보내니까 부과 철회. 자,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이요. 자, 결손 처분.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어요. 행방불명 등 어떤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러면 세금을 다시 지체 없이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세금을 다시 부과하니까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납세자의 사망. 28회 시험 때 지문에도 또 깔려 나왔던 건데 보기에도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죽어요? 그러면 그 세금 피상속인의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납세자의 사망,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니까. 그래서 납세무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아닌 거 부과 철회, 결손 처분, 납세자 사망,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그냥 갑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성립, 확정, 소멸 주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기본서 나오면 392페이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있죠. 요거는 지금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뜻만 알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적인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배우고 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요 가끔씩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기본서 나오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담보가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자, 그럴 때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가져가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조세 채권보다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외들, 원칙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뭐 전세권이 뭐고 질권이 뭐고 저당권이 뭐고 피담보 채권이 뭐고 이런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셔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조세 불복 있잖아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23회인가 24회인가 딱 한 번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좀 배우면 되는데 몇몇 내용을. 이것도 일단 지금은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조세 불복에 관한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러면 나만 이거지. 자,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라는 것도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 불복,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 자, 시험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세 불복에 관해서 있잖아요. 예. 제가 공인중개사 13회 시험 때인가 14회 시험인가 13회 시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강의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13회 시험인가 막 그때 구물이었던 거. 강의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선배 시험 보기 이제 한 3주, 2주 저 얼마 안 남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저의 선배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아, 요번에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어요? 뭐 소문 드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면서 아, 요번에 뭔가 좀 그 어떤 거 좀 꼽히는 문제 없어요? 뭔가 좀 나오는 문제? 뭐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좀 꼽히는 문제 좀 하나만 좀 전형적인 거 말고 그동안 잘 안 나왔던 것 중에서 좀 꼽히는 거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자, 선배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배 교수님이 요번에는 뭐 누가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쩌고 하면서 요번에는 조세 불복, 이 권리구제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띵 하면서 나는 강의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나온다고 하니까 띵 해가지고 긴급하게 또 그냥 조세 불복과 관련해서 여기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OX도 만들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긴급히 또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 제가 강의한 학원에 빨리 그 원장님한테 이제 메일 보내가지고 그 빨리빨리 좀 복사해서 나눠주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연락이 막 고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그 이후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딱 경험으로 절대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믿나 보자. 절대 다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저만 믿습니다. 자,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요 권리구제에 관한 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떤 건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제2편 이제 지방세입니다. 넘어가시면 396페이지 01 자, 1장 이제 취득세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보시니까 우리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재. 제1편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 의의, 조세 분류, 징수 방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제2편 지방세, 자 제3편 국세인데,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는 취득세에서는 뭐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두 문제 나왔지만 28회 시험 때 재산세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세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취득세 시험 문제는 제가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어떤 성격의 세냐. 자,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각 세목별로요. 오늘 뭐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고, 자, 그다음에 조세부과의 원칙을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세금들은 어떤 세금들인지 특징, 성격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냐 이런 것들을 기초입문 과정에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과세 객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취득이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야, 이런 것들. 시험에서 얘네들은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종합 문제 속에서 틈틈이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28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는데 27회 시험, 26회 시험, 25회 시험 계속 나왔거든요. 요 납세 의무와 관련한 요 부분에서는 자 29회 시험은 이제 무조건 또 나옵니다. 예,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나중에 가가지고 항상 보면 수험생 교수님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평상시에 시험에 나온다고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해드리는데도, 자 일단 책 넘기지 말고 여기 보세요. 납세무자 중요하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의 시기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미리 말씀드리면 신고 납부합니다. 이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아까 배웠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겠죠.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할 것이냐, 계약일을 취득시로 할 것이냐. 자, 취득세는 잔금지기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등기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시기 판정의 의미가 있는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최근에 취득시기가 안 나왔어요. 계속 뜸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28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이번에 제 동영상 돌려보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취득 시기는 가끔씩 나온 건데 최근에 좀 뜸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 만약에 올해 28회 시험에 안 나오면 29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8회 시험에서 이 취득 시기 잘 안 나오던 것이 올해 28회 시험 때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고,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정답 지문이 취득 시기에 관한 거 좀 깊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볼 건데, 소유권 지방세든 국세든 소유권 이전고 시일 지문에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포인트라고. 바꿔낸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 시일 환수원 공고에 나오면 그 다음 날 요걸 쏙 뺏어낸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라고 했고, 또 마지막 핵심 마무리 그 특강할 때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쏙 뺀 거.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 지문이 취득 시기에 관한 거, 자 28회 시험에서 자 정답은 소유권 이전고 시일 요거 다음 날 쏙 빼고 소유권 이전고 시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이 빠져서 틀린 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아무 감탄하는 표정도 없고, 그런가? 뭐 이런 표정인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야 진짜 요번에 29회 시험 때도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야 29회 시험 또 그렇게 하시겠지? 야 그렇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막 뭔가 막 감탄하는 표정을 짓고 막 기대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에이구 그냥 너미일처럼 그냥 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뭐 이런 표정이네. 아 진짜 정말. 그래서 취득식이 그래서 역시 제 예상대로 이거 적중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답도 이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제 강의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저에 대해서 뭐 사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저 이상하게 나온 사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보니까 정답을 보여주는 뭐 강의인가 뭐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우리가 저 직원이 누가 이제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특징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뭐 특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강의는 감동세법이요. 그래서 어휴 그래? 아 진짜 원래 저는 저는 편안하게 그냥 재미있게 들어서 감동세법. 아 원래 이건데 그냥 어떡하네 굳이 뭐 바꾸도 귀찮았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답을 보여주는 강의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잖아요, 여러분들. 정답을 보여줬잖아요. 소유권 이전고실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요거 빠지면 틀려. 그렇게 해서 문제도 또 마지막 핵심 마무리 강의도 문제도 있고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거 딱 나오고. 그러면 정답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아무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만 오늘.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서두가 길었는데 취득식이 올해 29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이제 28회 시험 때는 깊은 내용까지 막 좀 들어가서 강의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저 깊은 내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29회 시험.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취득 시기가 제가 어떤 곳에서 답 맞추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 답 맞추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우리 회사 우리 여기 아니고요. 다른 회사에서 답 맞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 문제 하면서 나는 요만큼까지만 여기까지만 강의를 했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문제로 나오네. 그러면서 하면서 이거 강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러게요. 요즘은 참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나온 거 요거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이거 안 하고 이제 요것만 합니다. 이제 그래 이런 거예요. 자 취득식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봅니다.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금도 다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에 관해서 28회 시험에서는 특례세율, 세율 특례라고 그래서 그거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오다가 26, 27 안 나왔었는데 제가 28회 시험은 다시 나온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세율 특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과세 표준에 관한 것은 종합 문제 속에서 그냥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늘 수업 끝나는 마당까지도 번갈아 가면서 그냥 눈을 감고 지그시 그냥 막 이런 분들이 막 생기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오늘 이거 하긴 날씨가 뭐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들을 보면 한여름에 날씨가 엄청 더울 때 또는 이렇게 추운 그런 환경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딛고 나는 꼭 졸고야 말겠노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졸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닌데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중요합니다. 29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 거, 세율에 대한 거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또 나오고 하면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럼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납세지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관할에 관한 거예요. 납세지. 이 납세지는요.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에 관한 거,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납세지에 관한 거 이제 또 의미가 있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예요. 취득세는
아까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보통 징수예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요. 납세 절차도 독립한 문제 출제 1순위고 항상. 자,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 속에서도 나옵니다.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이거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안 주실 나오고요. 독립한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28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요. 취득세 비과세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이렇게 한 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도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거의 비슷해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고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그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이렇게 기초 이론 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공부하고 심화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횡으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공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다시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 적용되고 어디다 납부하고 계산된 세금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계속 그래서 기초부터 이제 기본 심화돼서 계속 점점 더 내용은 이제 심화되고 어려워집니다. 똑같지 않고 자 그렇지만 이제 내용이 때로는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면 세법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먼저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 각 세목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96페이지 여러분 01번 개요를 봅니다. 1번에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줄거릴 필요 없이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 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이 에게 특별시 관시 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킨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징이요. 취득세는 지방세고 또 도세고 특별시황시세,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다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되니까 취득세 과세주체도 되겠지만요. 하여튼 특광도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 공통적인 성격이죠. 동그라미 2번 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 단계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는 행위세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그냥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이다. 조세부담 능력입니다. 응할 응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조세. 말뜻만 알면 돼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자,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자, 그 취득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거를 우리가 응능과세하는 조세. 자, 취득자 그 세금 부담한 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응능과세라고 합니다. 말뜻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대충 짐작하고. 동그라미 5번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하여튼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네. 실질과세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그래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과세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진짜 여러분이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강의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이 기초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과세원칙 중요하다. 부동산 세법에서.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야지 항상.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인사해야죠 여러분들. 예. 자 고개를 듭니다. 실질과세원칙 제가 딱 적어 놓을게요. 실질과세원칙부터 한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그라미 5번 이 실질과세원칙 여기부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이라는 게 뭐고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합니다. 다시요. 오늘 배운 거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자 과세권자가 2차적으로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런 애들은 원칙은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 납부. 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원칙적으로 웬만한 국세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아니, 나 혼자 복습하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복습해야 한다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복습. 밥만 먹으면 이것만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 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2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2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물론 이제 뭐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그때그때 다르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 번세로 할 때는 뭐 보통징수 합니다. 자,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과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과세고.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세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은 어떻게 정된다?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1일 얼마씩 0.03% 0.03% 만분의 3률 납부불성가산세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일반 가산금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 3%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는데 납기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자, 몇 프로씩? 1.2%씩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자,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2%, 일반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5%,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또 자, 또 뭐였지? 자, 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냥. 자, 납부할 의무는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세가 대표적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럴 때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자,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거기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습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그래요. 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독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똑같습니다. 얘네들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소득세 같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아, 이거라니까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니까요. 원칙.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자,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시험에서는 과세권자가 원칙적으로 과세금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골라봐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재산세,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애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주세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원칙 납세의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물어보면 보통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납세의무 눈이 바로 저쪽 가 있는데 뭐 있나? 없구나. 납세의무 자, 이거 가려야 되겠네. 납세의무 소멸 사유. 자, 고개를 드시고 5가지. 납부, 그 다음에 충당, 부가 철회예요, 취소예요? 부가권의 취소, 부가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한 가지 소멸시효 완성. 다시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아닌 거 결손 처분,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거기서 철회.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고 자 이제 우리 저희 총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다 봤고요.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도 1월 달 되면 강의가
이거예요. 결국은 이 틀에다가 이제 내용을 조금씩만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네?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본격적으로 지방세에서 취득세 실질과세 원칙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보면서 용어도 익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이번에 포항 그쪽에서 그 제 강의를 1년 동안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그 합격하시고 또 뭐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고 그랬던 분들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피해 안 입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주말 동안 날씨도 춥고 그런데 하여튼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